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4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6시 31분입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ISO CPP org 이 웹사이트를 검색하면요, 컴파일러 컨퍼먼스 스테러스가 있습니다. 이제 C++23 표준은 끝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C++23 표준에 어떤 기능을 넣을지 결정하는 것은 끝난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C++26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버전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은 그 버전에서 그 기능이 구현된다 또는 구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C++ 랭귀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C++ 코어 랭귀지가 있고요. 랭귀지의 핵심 코어 랭귀지 부분이 있고, C++에는 표준 라이브러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 랭귀지는 코어 랭귀지와 라이브러리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C++ 26에도 새로운 많은 기능이 추가되고요. C++ 23에서 expected라는 새로운 라이브러리가 추가되는데요. 오늘 현재 GCC에서 구성이 되었고요. 클랭에서 구현이 되었고요. MSVC에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expected 기능이 오늘 현재 GNU에서, 클랭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C++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expected 기능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또 C++ 23에서요, deducing this라는 기능이 도입되는데, 이 deducing this 굉장히 막강하고요. 이거는 C++ 23 표준인데 오늘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만 부분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현되려면 앞으로 1년 또는 2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할 겁니다. 제가 C++ 23에서 고대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deducing this 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소개했던 expected 기능입니다. 이외에도 좋은 기능 많지만 제가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expected인데요. 이거를 이용하면 부동소수 오류를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11개월 전에 촬영한 동영상인데요. Floating Point Error, C++ 23의 새로운 기능, Expected, Unexpected, Denormalized, Subnormal 이런 개념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이 동영상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동영상 중에 100회 이상 시청이 별로 없는데요.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200회 시청에 16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제가 좋아요 받으려고 동영상 촬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오늘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이 동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expected, unexpected를 좀 복습해 보려고 제가 전에 공부하고 촬영해놨던 동영상을 제가 다시 봤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11개월 전에 촬영했는데요. 이 동영상 상당히 깁니다. 길이가 거의 50분에 달합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촬영했을 겁니다. 이거 촬영할 당시에는 expected, unexpected 이런 개념이요, 너무나 자명하게 보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문서를 읽고 연구해갖고 이거를 어디다 쓸까 생각해갖고 이 동영상을 촬영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11개월이 흘렀고요. 제가 이거를 다시 쓰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C++ 스페시피케이션을 다시 읽어야 되는데요. 물론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과거에 굉장한 시간을 투자해 갖고 동영상을 촬영해 놓으니까 훨씬 더 쉽게 빨리 expected와 unexpected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스페시피케이션을 읽고 이러한 C++의 새로운 기능을 배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페이퍼가 좋은 게요, 이런 페이퍼에 보면 motivation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motivation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왜 이런 기능을 C++에 새로 도입한다, 이런 이유, 동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용어도 설명되어 있고요. 또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되어 있고요. 어떻게 사용하라 이런 내용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류를 어떻게 끄잡아내고 수정하는지, expected와 옵셔널에 대한 장단점도 설명하고요. 옵셔널은 C++ 17에서 도입되었는데 옵셔널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expected가 훨씬 더 옵셔널보다 편리합니다.
전에 C++를 사용할 때 오류 처리할 때요, 대부분 exception을 사용했는데요. C 같은 경우는 error number 뭐 이런 걸 사용했는데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exception 같은 경우는 이거는 runtime 오류 처리고요. GPU 프로그래밍, CUDA나 SQL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 expected를 사용하면 CPU, GPU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플로팅 포인트 오류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서를 어떻게 읽고 이해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이런 문서를 읽다가 보면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금방 익숙해지고요. C++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C++ Useful Resources를 검색해보면 여기에 CPP 레퍼런스가 있고요. 이 페이지에서 C++23의 최종 워킹 드래프트 이 PDF를 눌러서 이게 최종 버전입니다. 2023년 5월 10일 판이고요. 이거를 다운로드 합니다. 저는 이미 여기에 다운로드 해놨는데요. 다운로드한 문서를 열면 이 C++23 표준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2134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거를 다 읽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C++ 스페시피케이션을 다 읽으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페이퍼를 읽는 게 편합니다. 예를 들면 멤버 비스트 이런 페이퍼를 열면요. std 비스트에 대해서 기능을 어떻게 확장할지 어떻게 추가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대충 설명되어 있고요. 이런 문서는 비교적 짧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내용, 추가된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는 비교적 짧고요. 읽기도 편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서를 읽을 때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모르는 용어를 이 워킹 드래프트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워킹 드래프트에서 모르는 모든 용어를 다 찾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요, partial ordering을 찾아보면요, 무려 148회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partial ordering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한번 찾아보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partial ordering이 뭔지 이렇게 쭉쭉 계속 나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엄청 나오는데요.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보면 overrode resolution 이런 게 나와 있고요. deducing template argument from a function declaration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이 partial ordering은 수학에서 나온 그런 용어입니다. 이 partial ordering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partial ordering, weak ordering, strong ordering 이런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incomparable을 찾아보면요, incomparable이 4회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three-way comparison operator, 이 연산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연산자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요, the expression is pure R value indicating whether P is less than, equal to, greater than, 와 incomparabl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식은 이건 C++20에 새로 도입된 three-way comparison operator라고 부릅니다. 이 식의 결과값은 pure R value이고 P가 이 왼쪽 오퍼런드 P가 Q보다 작으냐, 같으냐, 더 크냐,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느냐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생긴 연산자를 three-way comparison operator라고 하는데 이 식의 결과값은 pure R value로 나오고요. 이 식의 연산 결과는 P가 Q보다 작으냐, 같으냐, 더 크냐,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느냐를 알려줍니다. partial ordering은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할 때 partial ordering이 되고요. 모든 경우를 다 비교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더 작다, 같다, 더 크다 이런 세 가지 경우로 모든 경우를 비교할 수 있을 때는 total ordering이라고 그럽니다. 수학에서는 total ordering이라고 그러는데 이 C++에서는
strong ordering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정수를 꺼잡아냈을 때요. 그 두 개의 정수는 반드시 하나가 다른 것보다 작거나 아니면 두 정수가 같거나 아니면 다른 한 정수가 더 크거나 이 세 가지 조건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두 개의 정수를 비교할 때는요. 그런 경우에는 strong ordering, 수학적으로는 total order가 되는 겁니다. 다시 수학에서요. 두 개의 실수를 꺼잡아내면 그 두 개의 실수 사이에는 더 작거나 같거나 더 크거나 이 세 개의 관계가 반드시 성립합니다. 수학의 실수에서요. 그런데 컴퓨터 상에서 플로팅 포인트는 부동소수는 비교할 수 없는 경우, incomparable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교할 수 없는 원소가 있을 때 그를 partial ordering이라고 부릅니다. 이 partial ordering은 C++ 랭귀지의 근간입니다. 예를 들면 펑션 오버로딩에서 이 partial ordering 개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C++ 17에도 있던 클래스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디덕션 가이드에서도 이 partial ordering을 사용해서 클래스의 아규먼트 타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partial ordering을 찾아보면 이게 138회나 이 문서에서 검색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포절 문서를 읽고요. 이런 프로포절 문서를 읽고 이런 프로포절 문서에서 모르는 용어는 C++ Working Draft, Standard for Programming Language C++ 이런 문서에서 그 모르는 용어를 찾아서 익혀야 새로운 C++ 기능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하면 거의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면 2134페이지인데 이걸 언제 다 읽습니까? 그렇게 읽지 말고 이 문서에서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용어를 찾아보면요. C++ 표준에 관한 것은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론을 나불대는데요. 물론 이론도 중요합니다. 이론, 당근 중요한데요. 이론을 나불대는 사람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아는 사람이고요. 자신이 나불대는 그 이론이 뭔지 아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진짜 이론을 알고 그 이론을 어떻게 구현할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주워 들어갔고 마치 아는 것처럼 나불대는 그런 가짜들 엄청 많습니다. 이론을 안다고 구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핵융합, 핵분열, 그 고등학교 물리 2에 이론이 다 나옵니다. 그 이론 배운다고 핵무기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저 또 이론 안다고 아는 것처럼 나불대면서 지 손으로는 라면도 하나 맛있게 못 끓이는 그런 인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론 나불대는 사람 믿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나불댔던 이론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요리하는지 배웁니다. 155번 동영상에서 제가 SED is finite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충 설명드렸는데요. 더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클릭하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156으로 하고요. 엡실론으로 변경합니다.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Electricity and Magnetism 이 폴더에서요. 156번 폴더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눌러서 epsilon.cpp 빈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제가 오타를 쳤습니다. cpp 아무 파일, 예를 들어서 geometry를 열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고 이 geometry는 닫습니다. Ctrl B 하고 제가 이번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요. 저의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들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제 코드를 따라 해보려면 업데이트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셔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설치하셔야 합니다. void test partial ordering and epsilon 함수 이름을 하나 만들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int main에 붙여넣고요. 여기 앞에다가 context for o로 max digits 10 SED numeric limits double colon max digits 여기에 괄호를 넣으면 안됩니다. C++에서 더블 형식의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정밀도 10진수 기준입니다. 10진수 기준으로 C++에서 더블 형식의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정밀도가 더블 맥스 디지스입니다. SED cout precision을 max digits 10으로 지정하고요. SED cout SED 불 알파 이렇게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하는데요. partial ordering은 C++ 언어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 partial ordering을 이용해서 펑션 오버로딩 및 클래스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디덕션 가이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partial ordering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auto result n은요 1과 2 두 개의 정수를 비교합니다. 두 개의 정수 비교. auto result d는요 1.5 2.5 두 개의 더블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result n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정수를 비교해서 그 결과를 result n에다 저장하고요. result d 같은 경우는 두 개의 floating point 더블형을 비교해서 result d에 넣는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거는요. 이 result n의 값이 아니고요. result d의 값이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타입이 중요합니다. SED cout result n의 형식 잘 보세요. 제가 이 화살표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result n 이번에는 이 화살표 사용하고요. CPG and L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result D의 형식을 보는데요. D로 변경하고 이거를 L로 변경합니다. result N 같은 경우는 이 N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정수를 비교하고요. result D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더블을 비교하는데 우리는 이 값에 관심이 없고요. result D의 type 형식, result N의 type 형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상야릇하게 생긴 두 개의 화살표, 오른쪽 방향 화살표를 사용했습니다. 아무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어도 되고요. cd 156 epsilon clang ++ sed c++20 이 파일 이름이요 epsilon.cpp고 ltbb12 o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 봅니다. clsc 하면요 잘 보세요. result n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정수를 비교했더니 결과가 strong ordering이라는 타입이 나왔고요. 두 개의 더블을 비교를 했더니 result D의 타입은 partial ordering이라고 나왔습니다. partial ordering과 strong ordering의 차이는요. strong ordering은
모든 원소를 비교할 수 있다. 그 집합 내에서 이런 뜻이고요. partial ordering은 그 집합 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원소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블을 두 개를 비교할 때요, 이 더블 속에는 비교할 수 없는 원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더블 중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정수 중에는 반드시 모두 비교할 수 있는데 더블 중에는 비교할 수 없는 값이 있어요. 그 값이 엡실론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값이 엡실론이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요, PhD급에서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최소한 ASG급은 돼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토, 엡실론, SED, Numeric, Limits, 더블이고요. 엡실론, 이거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함수이고요. 오토, 서드, 엡실론, 이렇게 해서 이 엡실론을 3.0으로 나누겠습니다. 앞에다가 context per를 붙여주면 더 좋고요. 이거를 1/3 엡실론으로 바꾸겠습니다. 오토 1은요 1.0이고요. 오토 B는요 1에다가 엡실론을 더하고요. 오로 C는 1에다가 1/3 엡실론을 더합니다. SED, Cout, 엡실론을 출력해 보고요. CPG, NDL 복사해서 1/3 엡실론을 출력해 봅니다. SED, Cout에서요. A는 B보다 작은가 비교합니다. CPG, NDL 여기다 제가 줄바꿈 두 개를 넣고요. 복사해서 A는 C보다 작은가 C가 돼야 하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A는 C와 같은가 and L입니다. 우리가 뭔가 빼먹었나 본데요. 1이 없네요. 이거를 A로 놓겠습니다. 여기다 빈칸을 하나 더 넣고요. 이것도 A, A 이렇게 수정했고요. A에다가 1.0을 넣었고요. B는 A에다가 엡실론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당연히 B보다 작아야 하고요. A에다가 1/3 엡실론 3분의 엡실론을 더했고요. 그러니까 A는 당연히 C보다 작아야 합니다. 맞죠? 그죠? A는 당연히 C보다 작아야 합니다. A와 C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에다가 1/3 엡실론, 이 1/3 엡실론을 더했기 때문에 A와 C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 1.0에다가 이 A에다가 1/3 엡실론을 더했기 때문에 A는 반드시 C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게 실수라면요. 실수라면 이 상태로 빌드합니다. CLSC를 해보면요. 보세요. 엡실론은요. 이 값입니다. 이거는 매우 작은 값인데요. 10의 마이너스 16승이지만 이거는 양수입니다. 1/3 엡실론은 엡실론을 3으로 나눈 거고요. 이것도 양수입니다. A에다가 A의 값은 1이고요. 1이고 1에다가 엡실론을 더하면 B고요. A는 B보다 작은가? true, 참입니다. 이거는 정답이고요. A에다가 이 A에다가 1/3 엡실론을 더해서 C로 놨는데요. A는 C보다 작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폴스로 나왔고요. 이거 틀린 거고요. A와 C가 같은가? 절대로 같을 수 없는데 true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올까요? 왜요? 우리가 앞에서요. 정수를 비교할 때는 result n 두 개의 정수를 비교할 때는
strong ordering입니다. 항상 크다, 작다, 같아가 판별이 되는데요. 두 개의 플로팅 포인트를 비교할 때는요, result DI 타입은 partial ordering, 비교할 수 없는 값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범위가요, 엡실론보다 작으면 엡실론의 값에다가 3분의 1로 나눈 엡실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값을 1에다가 3분의 엡실론보다 더 작은 값을 더할 경우에 또는 뺄 경우에 이렇게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 엡실론입니다. 그래서 비교 불가능한 값이 플로팅 포인트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partial ordering이라고 부르는 거고, 플로팅 포인트 값을 올바르게 비교할 때 같은지 틀린지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엡실론입니다. 이 엡실론을 사용하는 방법에는요, 이 엡실론을 활용하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엡실론 활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우 작은 플로팅 포인트 값의 같음을 또는 다름을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요, 인공위성이 지구로 추락하고요, 미사일이 김일성궁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 시내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인공위성을 만들어야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미사일을 만들어야 적의 진지에 떨어집니다. 아군 진지가 아니라 적의 진지에 떨어집니다. 이거를 모르면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지고 미사일이 적군이 아닌 아군 진지에 떨어진다. 두 번째는요, 연산 가능한 무한대 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번 매우 작은 플로팅 포인트 값의 같음 또는 다름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이 방법은 알고 있는데, 연산 가능한 무한대의 값으로 이 엡실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 첫 번째 예제와 두 번째 예제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실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